알기 어렵고 헷갈리는 신의료기술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신의료기술 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신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기자 이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기택 기자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의대도서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움 설명을 주실 이월숙 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술은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 내시경 검사인데요. 이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당당히 등재하신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이상길 교수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 내시경 이게 대체 무슨 검사죠? 네, 일단은 그 용어를 좀 간단하게 하죠. 이게 지금 저도 한글 읽으려면 다시 쳐다봐야 되는데요.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 검사. 이게 오히려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네. 프로브가 P이지 않습니까? 콤포칼이 C고요. 레이저가 L이고 엔도스코피 E거든요. 네. 그래서 끝자만 앞자만 떼서 PCL이라고 하는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PCL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옆모습이 보이고 있고,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내시경 하는 모습이거든요.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우리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하는 거기 구멍으로 이렇게 하얀 선, 그 선을 집어넣어서 여기 내가 보고자 하는 데다 붙이게 되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로 확대돼서 보냐면 이게 실제 이 조직보다는 1000배 정도 확대한 거거든요. 내시경을 하면서 이 조직 검사한 수준 정도의 확대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은 뭐 8, 90% 정도까지 암을 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콤포칼을 하더라도 조직 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훨씬 더 이 조직 검사를 개수를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도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을 떼내는 개수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거죠. 보완적인 거지 대체적인 기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PCR을 해서 암인지 아닌지도 보고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모호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급여를.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에서도 그 위하고 식도가 좀 유효성이 있고 최초담도와 대장은 약간 유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담관까지는 인정이 됐고 이제 췌장하고 네, 대장은 네. 이제 아직 유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등재받은 거는 위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첨언드리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한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형성이나 암성 병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신의료 결과로서는 위나 식도 그리고 담관까지 다 시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세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이형성인지 암인지 아니면 염증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콤포칼을 쓰는 환자들은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암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미스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궤양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2번 내시경 검사를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 말 즉 임상적으로는 암인지 양성 궤양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콤포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례발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럼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내시경 횟수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연구는 없지만은 암이 아니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을 이제 근거를 더 많이 알게 되면 횟수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보통 내시경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용종도 뗄 수 있고 이렇잖아요. PCLE도 들어가서 천배율을 확대를 해서 이 조직이 좀 이상하다면 바로 떼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제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바로 즉석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 단계까지는 이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조직 생검 횟수를 줄이는 데 횟수를 충분히 줄이- 도움이 된다고 예, 보시는 횟수를 거죠? 줄일 수 있고요. 뭐 아직 뭐 우리가 임상적으로 흔히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요, 이 위에 있는 그런 아니면 조직을 뗄 수 있는 데가 되게 줄어들거든요. 내시경으로 막 이렇게 암처럼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는데 그건 다 암이 아니고 그냥 염증 덩어리거든요. 밑에 다 이게 상처가 흉터가 되고 밑에 암은 있어가지고 그냥 내시경으로 봐서 그냥 떼서 보는 것보다 콤포칼로 암 있는 증미 부위에만 떼서 요 보니까 암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 PCLE 검사에 대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제 어떤 근거로 인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임상문헌 30편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뭐 워낙 교수님 잘 말씀 주셨듯이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뭐 아주 심각하게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볼 만한 것들은 없었고, 사실 이 돈건이 2011년부터 신청을 해서 중간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중간에 안과의 그 조영제가 또 허가초과 범주여가지고 잠깐 네, 홀딩하고 있다가 그거 허가초과 받고 나서 다시 하는 그 과정을 좀 겪었던 우여곡절을 겪은 것입니다. 2011년에 처음 신청됐을 때도 문헌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바이옵시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거의 원래 잠재적인 가치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반 내시경들하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진단 정확성을 보이는 반면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조직 검사하고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일치도나 이제 그런 진단 정확성에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쉽게 이제 연구 단계 기술로 이제 종료를 했고, 이후로도 사실은 두 번째 또 신청을 하셨었는데 그때만 해도 조영제가 아직은 식약처 허가 범주가 아니고 눈의 망막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 허가 초과를 이제 득해가지고 오셔서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저 PCLE로 이제 조직을 확대해서 보는데 스크리닝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PCLE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네. 매우 좁습니다. 예. 그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를 전체적으로 PCLE로 다 스캔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직 검사를 이제 내시경을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나냐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이제 고도 이형성이라고 나왔는데, 피가 지금 나는 데가 하나, 둘, 뭐 여기 3개 정도 있거든요. 암이 같이 있을 확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ESD를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 똑같은 환자인데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보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 지금 피가 안 나고 있죠. 여기 뭔가 볼록볼록. 뭐 볼록한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서 어딘가 조직 검사를 해서 이 고도 영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인디고 카민이라고 여기 이제 그냥 이제 고조차를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이런 게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당황스럽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병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만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분은 뭐 여기서 고도 영성이 나왔고 치료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디를 치료해야 되느냐, PCLE를 해보면 알 수가. 여기 다시 조직 검사 보내고 조직 검사 결과 받고 하는데 뭐 4, 5일 걸리거든요. 그럼 다시 퇴원했다가 그 조직 검사 확인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시경 치료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MBI라고 내시경에 붙어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니면 암이 아닌지를 예측해주는 기술이 한 뭐 정확도가 한 70%? 많게는 한 80% 정도 되거든요. 정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조직 검사 다시 하고 기다릴 수는 없고, 보니까 약간 MBI에서도 그냥 고도 영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를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현미경 수준인데, 현미경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포들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이렇게 보여야 되고, 색깔도 이게 훨씬 더 까매진 걸 볼 수 있죠. 까매지고 이런 일자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의 이런
그랜드 스트럭처가 없어진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소한 하이그레이드나 암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환자는 이제 고기를 일단 맞아서 치료를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처럼 이제 그 적시에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 뭐 아니면 이 MBI 기술도 있지만은 이것이 다 커버를 못하는 분명히 그런 언맨 니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PCL 자체에 대한 뭐 시술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물론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 판단하는 것도 이 엄격한 이 트레이닝 과정 거쳐서 네. 그 정병리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콤포칼도 훨씬 그런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어떤 이 소견들이 암이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들이 필요합니다. 이 PCL이가 어쨌든 신으로 기술 평가를 받고 통과를 했고 어쨌든 뭐 비급여로 쓰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비급여는 아니고 이제 약간 용어가 같은 거겠지만 선별급여. 선별급여로. 급여인데 본인 부담이 아니라 90% 정도 될 거예요. 신으로 기술 평가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걸 직접 하시는 분으로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직 검사도 줄이고 더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되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환자분한테 좀 베니핏이 되죠. 처음에 이 기계를 살 때는 연구 기계로 샀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이 연구 목적으로 이제 해왔었죠. 물론 이제 정말 일반 환자한테 하려고 그러면 신유로 기술 평가를 받지 않고는 뭐 집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혼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이월숙 담당님과 함께 신으로 기술 평가를 통과하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쓰이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담당님은 신으로 기술 평가를 통과한 신으로 기술들을 혹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제 신유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술은 절대 받지 않고 주변에도 이제 권해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제도이다. 그럼요. 평가를 통과한 기술들은 걱정 없이 받으셔도 네,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통과하고 우리 현장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신의료 기술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료 기술 평가사업본부의 근거통출 지원팀 박은정 팀장님과 함께 제한적 의료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